자, 미분기하학 2.4절부터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2.4절은요, 가우스 곡률 이런 것들 배운 거거든요. 가우스 곡률, 평균 곡률. 그래서 일단 우리 이제 2.4절 정리합시다. 우리가 일단 2.4절 단원명이 가우스 곡률과 평균 곡률이에요.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서 가우스 곡률이 뭔지, 평균 곡률이 뭔지 정의부터 내려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자, 가우스 곡률과 평균 곡률에 대해서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가우스 곡률이 뭐고 평균 곡률이 뭔지부터 일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먼저 가우스 곡률이라고 하는 것부터 봐봅시다. 우리가 일단 가우스 곡률과 평균 곡률을 하려면 주곡률이 일단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부터 할게요. 일단 가우스 곡률이랑 평균 곡률에 대한 정의니까 봅시다. 우리가 일단 가우스 곡률은 K라고 쓰죠. 그리고 카파1과 카파2의 곱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가우스 곡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H가 평균 곡률인데 두 주곡률의 합을 2로 나누는 두 주곡률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민커버처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가우스 곡률과 평균 곡률에 대한 정의를 알았으면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카파1과 카파2라고 하는 근이 두 개가 나오는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정의인데 결국에는 카파1과 카파2의 근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게 이제 정의예요. 이거 증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증명해 볼게요. 일단 결국에는 우리가 카파1과 카파2의 근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일단 둘 중에 큰 게 이제 플러스인 거고 작은 게 마이너스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카파 서브 1이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 하나 붙여줄게요. 그럼 이 정리가 왜 성립하는지를 증명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두 근이에요. 그러니까 카파1과 카파2 요 녀석은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 요 녀석의 근이에요. 그쵸? 그런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지금 카파1과 카파2를 더한 요 녀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2분의까지 하면 이를 이항했을 때는 이 h 이고 그 다음에 카파1과 카파2는 그냥 가우스 곡률 K 아닙니까? 요거 힘으로 이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 녀석의 이제 근을 구하고 싶어요. 근이 얼마니? 그러면은 이제 근의 공식 써요. 짝수 공식. 그럼 x는 어떻게 됩니까? h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x 대 x는 사실상 근이 이 두 녀석이니까 따라서 x가 이제 양수일 때 그러니까 즉 이런 경우 되는 거고 카파 서브 2는 마이너스일 때의 그 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증명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근에 대한 거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정리로 뭐가 있었냐면 가우스 곡률을 그럼 반드시 이 정의로만 이용을 해서 써야 할까? 그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었냐면 정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볼게요. 우리가 일단 가우스 곡률이라고 하는 것부터 볼게요. 가우스 곡률은 일단 우리가 카파1과 카파2로 알고 있었는데 얘를 이제 정리로 쓴다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EFG니까 EG 빼기 F제곱에 LMN이니까 이거예요. 즉 디터미넌트 모양 연산자. 요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평균 곡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우스 곡률의 평균인데 얘는 사실상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앞에 2는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EFG LMN 샥샥샥이니까 GL 더하기 EN 빼기 2배의 FM으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냐면 2분의 1의 트레이스 SP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그 모양 연산자의 대각합이에요. 이걸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또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일단 이 모양 연산자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모양 연산자는 일단 SP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가 EFFG의 인버스에 L, M, M, N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SP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카파1과 카파2는 요 녀석들의 근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SP를 이렇게 놔두면 디터미넌트 SP 빼기 우리 이제 XI라고 쓸게요. 이게 이제 특성 방정식이거든요. 특성 방정식의 근이 돼요. 누가? 요 두 녀석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특성 방정식을 풀어주고 싶어요. 그럼 잠깐 let 해요. A가 ABC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내가 이제 특성 방정식을 하나 도입을 해볼게요. 보통 란다로 쓰는데 지금은 X로 썼으니까 X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즉 A가 이거예요. A, B, C, D고 그 다음에 우리 X의 단위 행렬이니까 XX 나머지는 0. 그럼 이거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행렬, 디터미넌트 자체 보지 말고 일단 행렬 자체로 먼저 볼게요. 그럼 A-X, B, C, D-X가 되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디터미넌트 어떻게 됩니까? 이퀄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X에다가 AD 빼기 DC거든요. 근데 이때 A 더하기 D는 뭐예요? 대각합이에요. 트레이스 A가 되는 거고 얘는 디터미넌트 A가 되죠. 그러니까 요 논리는 이제 아이디어인 거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SP-XI equal 0, 이 녀석이 근이 카파1과 카파2고 이걸 이제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레이스 a 더하기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이제 a를 뭐로 맞지 보는 거냐면 sp로 봐야 되는 거죠. 이 녀석의 근이 카파1과 카파2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카파1과 카파2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 더하면 트레이스니까 요 가로 1번 가로 2번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카파1과 카파2는 어떻게 됩니까? 트레이스 SP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게 2분의 1로 나눠요. 그럼 H가 나오겠죠. 그게 사실상 2분의 1의 트레이스 SP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분의 곱. 카파1과 카파2는 결국에는 디터미넌트 SP예요. 즉, 내가 구하고 싶은 가우스 곡률은 카파1과 카파2인데 디터미넌트 SP가 딱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 뭐 이용했습니까? 바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온 건데 얘를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SP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일반적으로 EFFG 인버스의 LMMN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역행렬 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EG-F제곱에다가 AD 위치 체인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에 LMMN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이거 실제로 곱해봐야 돼요. 요거에다가 이제 이거 어떻게 연산하는 겁니까? 이렇게 두 개씩 묶고 두 개씩 묶어봐요. 자, 근데 이제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건 트레이스 이거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같은 경우는 성질을 이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디터미넌트 SP는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우리가 디터미넌트 A의 인버스는 우리가 디터미넌트 A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디터미넌트 A 인버스 B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디터미넌트 A분의 디터미넌트 B라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선형대수예요. 그러니까 바로 난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즉, 디터미넌트의 E, F, FG의 값,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의 L, M, M, N의 값. 그리고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E, G에서 F제곱을 빼고 L, N에서 M제곱을 빼고 이거 디터미넌트 SP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가로 1번 증명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대각합이니까 얘네들은 궁금하지가 않아. 아, 같은 성분은 아닐 수 있으니까 쌍별. 궁금하지 않고 내가 궁금한 건 얘랑 얘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GL 마이너스 MF. 얘는 마이너스 MF 더하기 EN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뭐겠어? H라고 하는 녀석이 2분의 1의 트레이스 SP라며. 그럼 2분의 1에다가 트레이스 SP를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대각합을 구하고 싶은데 앞에 성분을 일단 먼저 써주시고 그다음에 대각합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야. 이거 GL 더하기 EN 행렬처럼 보이니까 가로 그냥 쓸게요. EN에다가 마이너스 EMF가 되는 거지. 그게 어디 써져 있는 거야? 여기 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증명이 끝났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단 이것만 증명을 잘 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정리를 봤었냐면 이런 정리를 봤었어요. 어떤 정리냐면 우리가 렛해요. 어떻게 렛할 거냐면 VP와 WP가 TPM의 어떤 하나의 접벡터로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SP, VP, W 아니 이게 아니라 다시 SPVP와 SPWP를 외적을 시키면 가우스 공률의 VP, WP가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해서 내가 가우스 공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거 나중에 증명할 때 써먹을 거거든요. 이거 증명할 때 써먹었나? 아무튼 자, K는 어떻게 됩니까? VP, WP를 내적을 시킨 거니까 노음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SP의 VP 곱하기 SP의 이 녀석에다가 내적을 시킬 거예요. 누구를? VP, WP를. 이게 공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요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요거를 증명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성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또 증명을 해봅시다. 일단 이건 증명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일단은 지금 이게 보여주고 싶은 거고 SP는 또 자기수반 사상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일단 SPVP, SPWP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VP와 WP는 접벡터니까 이 접벡터들은 결국에는 TPM의 기저로 이루고 있는 E1, E2의 어떤 리니어리 컨비네이션으로 결합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렛 하나 해줘요. VP를 A, E1 더하기 그러니까 E1, E2는 그거예요. 주벡터라고 얘기를 하나? 그쵸? 그러니까 주벡터이자 얘는 고유 벡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WP를 C21, DE2 이때 E1, E2는 사실상 주벡터이자 얘는 여기서 마침 어떤 역할을 또 해요? 고유 벡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이젠 벡터. 고유 벡터예요. 뭐에 대한? 오브 SP. 모형 연산자에 대한.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A, B, C, D는 실수라고 하나 놔줘야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SP의 요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SP는 이제 자기 수반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SP에 내가 지금 저걸 한번 써볼게요. SP의 VP 외적 WP 요것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SP에 AE1 더하기 BE2. 데카르트 프로덕트가 아니라 그냥 곱하기 왜죠? C21 더하기 DE2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 SP21, D, SP2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외적하면은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남는 녀석을 생각을 해보면 AD, SP, E1, SP, E2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BC의 SP, 원래 E2, E1인데 E1, E2 순서를 바꿔서 외적에서 여기 뭐 마이너스 되겠죠? 즉 AD-DC의 SP, E1, SP, E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일단 요거 하나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VP와 WP 외적을 한 값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럼 VP와 WP를 외적을 했다. 즉, 요 녀석을 이제 외적을 한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AC의 E1 외적하면 사라지니까 AD 빼기 BC. 이 녀석의 E1 외적 E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냐면, 자, AD-BC의 E1, E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뭐가 좀 안 보인다? 이게 뭔가 딱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지? 잠깐만요. 그런데 이제 이때 자, SP21이라고 하는 녀석은 카파1의 E1이고 SP22는 카파2의 E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양 이산자는 얘가 이제 고유값의 역할을 하고 얘가 이제 고유 벡터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역할을 하면서 얘는 고유 벡터이자 주 벡터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 이때 이거니까 이제 내가 따라서 SPVP와 SPWP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겠다? 자, 일단은 요게 되는데 다시 위에서 있던 거 쓴 거고요. AD-BC에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어? 카파1과 카파2의 E1 곱하기 E2야. 그러니까 카파1과 카파2 나가시고 AD-BC에 E1 곱하기 E2. 이때 이거고 하나 더 쓸게요. 가우스 공률은 카파1과 카파2 요거이므로 결국에는 얘는 이제 가우스 공률 K로 가시고 요거는 여기 위에 있는 거 WP로 되니까 증명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전공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전공률, 전 가우스 공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그냥 전 가우스 공률이라고 쓰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부르는 거는 전 공률이라고 많이 부르고 영어로는 토탈 가우스 커버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공면 어떤 M에 대해서 가우스 공률 DS 이걸 구하고 싶은데 이때 공면 M을 하나의 어떤 패치맵으로 살짝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조각사상으로. 그럼 패치맵이 설정됐으니까 U, V가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U와 V를 외적한 것에 놓음 씌우고 DU, DV. 그래서 전공률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제들을 쭉 풀 텐데 지금 예제를 풀진 않을 거고 지금은 총 개념 정리를 쫙 하고 그 다음에 예제를 쫙 풀어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 일단 예제에서 우리 하나 외울 것이 하나 있어서 이 예제는 정리로 외우고 싶어요. 레타 시기를 이제 곡선 알파 t가 ft, gt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져 있고 x축을 둘레로 회전을 시켰을 때 x축을 둘레로 이제 회전면 이거를 이제 회전하는 면, 원하는 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가우스 공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외워두면 참 좋아요. G에 유인석의 전체 제곱에 G 나왔으니까 F 프라임 나오고 F 더블 프라임의 G 프라임 그 다음에 F 프라임의 G의 더블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균 공률이 좀 복잡했었죠. 그래서 이걸 외우고 있으면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평균 공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G 썼으니까 이제 F 프라임이 왔었고 요거의 2분의 세제곱에다가 분자는 G가 오고 이렇게 되고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하나가 자기 자신 맞는데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분자는 뭐가 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1번 맞았나요? 이거 공식 틀리면 진짜 와장창이거든요. 맞고 2번은 우리 2 빼먹었다. 평균 공률 2분의 1이니까 2에다가 여기 G가 오는구나. 2 G에다가 여긴 G가 하나 살아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여기가 이제 F 프라임이 살아있네. 여기 F 프라임이 여기 없고 있는 G인 거고 F 프라임에 얘가 그대로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X축으로 둘레로 회전시켰을 때 요거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X축으로 둘레로 회전시킬 때는 원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있었어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뭐 C분의 Y였나? 아니 C분의 X였나? 앞에 C가 있었던 것 같고 요게 이제 현수선이고 X축 둘레로 회전시키면 현수선 면인데 이때 가우스 공률이 평균 공률이 0이었어. 평균 공률이 0이다. 극소 평면. 그러니까 미니멀 서페이스. 극소 평면이 아니라 그럼 곡면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봤었고요. 나머지는 싹 다 예제. 예제에서 보고 그 다음에 2.4점 이게 1이에요. 2.4.1 공면의 가우스 공률과 평균 공률 이게 이제 2.4.1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가우스 공률, 평균 공률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런 것까지 개념 다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가우스 공률 말고 일단 평균 공률이 0일 때 있으니까 가우스 공률이 0일 때, 뭐 0보다 클 때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2.4.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2. 요건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가우스 공률과 곡면의 성질
해서 일단 먼저 정리로 나오는 게 가우스 곡률이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런 것들을 따지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 일단 먼저 가우스 곡률이 0보다 커. 그럼 우리가 0보다 크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0보다 커. 그리고 두 번째는 0보다 작아. 세 번째는 0이야. 이랬을 때 부르는 이름들이 다 있어요. 자, 0보다 크면 일단 얘는 우리가 타원면이라고 불러요. 이때 그 곡면은 0보다 작으면 안장면. 새들 서페이스라고 하나? 그냥 새들이라고 하나? 그치? 그 다음에 딱 0이면은 평면이 되거나 평면을 딱 두 녀석이 다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평면 말고 원기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근데 얘는 보통 0이 아니고 얘가 보통 0이야. 이럴 때는 원기둥이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가우스 곡률이 이미 어떤 상수 C가 나왔어. 그랬을 때는 우리가 상수 뭐라고 불렀더라? 상수 컨스탄트 커버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상수 곡률 곡면 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우리가 여기서 했으니까 위로 다시 가서 가우스 곡률이 0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가우스 곡률이 0이면 플랫, 그러니까 평평한 곡면이다. 실한 용어로 써요. 플랫 서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짝 확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확장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어떤 몽주 패치를 하나 잡아주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몽주 조각 사상을 어떻게 잡아주겠어요? x, u, v가 어떻게 되는 거야? u, v, f, u, v. 이렇게 몽주 조각 사상을 하나 잡아주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녀석이 가우스 곡률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우스 곡률의 분자는 어떻게 결국에는 제곱이 돼서 분모는 당연히 0이 아니고 결국에는 분모는 양수만 나와. 제곱이 되니까. 이때 이제 분자가 이렇게 됐었지. 결국에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거나. 이 녀석의 정의가 어떻게 됐었냐면 fxx, xy, fyx, fyy의 디터미넌트, 즉 했을 때 이 녀석의 이름이 해시안 이라고 불렀어요. 해시, 아무튼 해시안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UV로 잡았으면 여기가 이제 UV로 가야 되는데 이게 왜 XY로 나왔냐? UV. 우리 클레로 정리해서 얘네들은 같죠? VV. 그러니까 UU의 VV의 UV. 이러한 형태. 해시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이렇게 얘랑 이제 확장판을 좀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확장을 할 거냐면 이제 결국에는 이 녀석의 값이 결국은 가우스 곡률을 구할 때 분자가 결정을 한다는 거야. 가우스 곡률 전체적으로 보지 말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가우스 곡률에 대해서 이 가우스 곡률에 이제 여기 부등호가 딱 들어가.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이렇게 될 때 아니면 이렇게 될 때가 궁금했던 거잖아. 근데 우리가 사실 이 가우스 곡률을 이제 몽주 패치에서는 우리가 이제 몽주 조각 사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결국에는 몽주 조각 사상에서 가우스 곡률은 분자가 결정을 해. 그럼 분자가 어떻게 결정을 하겠냐? 즉, 요거를 따져보고 싶다는 거지. HFP가 사실상 결정을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임의의 점 P라고 하는 녀석은 뭐 x, y, f, x, y라고 이때 점을 하나 딱 잡아준 거고 g equal f, x, y라고 하는 이 몽주 조각 사상 그리고 이때 그레디언트 f, x, y 미분했을 때 값이 0이었을 때 그 0인 점 P를 요거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분자가 0보다 커. 그러면 타운면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화살표로 갈게요. 타운면이 되는 거고 이때는 우리가 이제 극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극소값 내지는 극대값 값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으면 마찬가지로 안장면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안장 점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안장점이야. 뭐가? 이때 그 P가 안장점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쓸게요. P equal P가 점이잖아요. 안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면 2.4절이 사실상 끝나요. 그러니까 요 정리들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5절로 넘어갑니다. 2.5절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가우스 곡률, 평균 곡률까지 배웠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곡률들을 싹 다 정리를 해보고 싶은 거야. 우리가 일단 맨 처음에는 곡률이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곡률, 카파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곡률, 뭐 무슨 여러 가지 곡률들에 대한 것들을 다 배웠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잠깐 리뷰를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거는 곡률, 휘어진 정도. 그게 이제 곡률이었고, 카파라고 배웠어. 우리가 카파는 베타 더블 프라임의 노음이었어. 어쩔 때? 단위 속력 곡선일 때.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곡선일 때는 우리가 카파를 어떻게 구했냐면, 이거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알파 노음. 그러니까, 알파 프라임의 노음의 세제곱에 알파 프라임, 알파 더블 프라임, 프레네트부터 복습합시다. 다시 우리가 레타 시기를 알파 t는 그냥 레귤러 서페이스예요. 레귤러 커브예요. 정칙 곡선이고 베타 s는 유닛 스피드 커버처. 커버처래. 유닛 스피드 커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단 우리가 뭐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프레네틀부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프레네틀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우리가 알파 먼저 하지 말고 얘를 먼저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쓰기를 알파 먼저 썼으니까 알파부터 할 건데 나는 그냥 베타 있는 거 먼저 써보고 싶은 거야.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t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베타가 있을 때는, 아니, 알파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됐었어? 알파 이렇게 됐었지만 베타에서는 그냥 베타 프라임이었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T, N, B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알파일 때는. 그러니까 그냥 각각 써야 되겠다. 우리가 일단 알파일 때는 N은 B와 T인 거고 B를 어떻게 얘기를 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프레네틀에서 요거 뭐야? 단위 속력 곡선에서는 우리가 이제 N을 공식을 썼어. 어떻게? 베타 노음으로 했나? 베타 더블 프라임으로 했나?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T 외적 N.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카파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봅시다. 카파야. K가 아니라. 카파. 우리가 카파 같은 경우에는 베타 더블 프라임에 노음 붙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카파는 어떻게 됐었지? 이거에 세제곱이 들어갔었고 이렇게 들어갔었던 것 같고 비틀림률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녀석에 트리플 프라임이 들어갔었지.
그 다음 여기서 비틀림률은 이거 BT 이걸 조작질하면 돼. 조작질하면은 나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막 해서 뭐 정리 증명하는 거 있었는데 정리 증명이 있었는데 이거는 일단 생략. 중요하지 않아. 사실 그냥 일반적인 곡선에 대해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해결되거든. 아무튼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하니까 확인해 볼게요. 그치? 내 기억력은 똑똑하다 역시. 맞아요. 이때 비틀림률을 여기서는 이제 뭐 미분하고 뭐 해가지고 막 정리 증명할 때 나왔어. 억지로 막 끼워 맞추기 하듯한 그런 거였어. 아무튼 이게 프레네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여기서 등장한 게 이제 곡률이야. 이걸 이제 보고 싶은 거야. 곡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곳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지워지냐? 자,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맨 처음에 배웠던 것이 곡률인데 우리가 베타 더블 프라임 노음으로 쓰던가 아니면 알파 프라임의 세제곱에 알파 프라임 알파 더블 프라임의 노음 이렇게 쓰던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그냥 커버처예요. 그냥 곡률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한 게 곡률에서 이제 살짝 새로운 것이 등장한 것이 바로 뭐였죠? 법곡률이 제일 먼저 등장했나? 아닌가? 곡률 중에서도 또 신기한 곡률들이 있었었나? 기억이 살짝 가물가물하네. 막 방향도 함수나고 막 너무 복잡하지. 법곡률과 측지곡률이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그냥 곡률이고 법곡률에 대한 거. 우리가 법곡률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잠깐 리마크 하나 쓰고 그 다음 법곡률을 할게.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카파 n u 카파 n u d 단위 법 벡터장이 등장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단위 법 벡터장이 등장하고 이거 달아붙을. 그러니까 u와 t와 u 외적대는 서로 또 프레네틀처럼 하나의 그걸 이루지. 그걸 우리가 이제 달아붙을, 그러니까 달아붙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카파인이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카파 서브 n은 어떻게 됐었죠? 이건 u를 그냥 외적시키면 되니까 카파 n u 이런 공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카파 n을 또 어떤 공식으로 쓸 수 있었냐면 뭐야? 이렇게 쓰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카파인이 이 공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내가 그냥 기억나는 거 일반적인 거 제곱 그러면 알파 더블 프라임 u의 알파 t까지 집어넣을까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쓰는 공식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VP 방향, 그러니까 P에서 VP 방향으로의 법곡률, 이게 이제 0 들어갔을 때고 이게 일반화 시켰을 때인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EFG다 도입됐던 거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VP가
A. 그러니까 기저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였는데. A, E1, B, E2였나? 그게 아니었는데? 잠깐만. A, V, 잠깐만. 이거. A, B가 나와야 되는데. 표침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A의 제곱, EAB의 F, B제곱의 G, 그 다음에 A의 제곱, L, 그 다음에 B제곱, EAB, M, 그 다음에 B제곱, LM, N.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공식도 있었고, 이걸 이제 우리가 바로 법공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오데시 커브죠. 그러니까 영어로 먼저 쓰고 그다음 한국어로 쓸까? 그 다음 세 번째, 측지공률. 측지공률은 카파에 U, 왜죠? T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는 지금 순서를 바꿔서 U에 N이 넘어오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를 이제 B로 봐서 카파 BU라고 쓰게 돼요. 이렇게 요거 순서 바꿔도 상관없거든. 그리고 우리가 카파 서브 G에 대한 이 측지공률 또 구하는 공식이 있었나? 측지공률은 잘 기억이 안 나네. 있었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스타트는 알파 프라임 t에 시작을 하는데, 여기 세제곱. 그러면 알파 프라임과 알파 더블 프라임 1 더하기 2는 3 나오는 거고, 거기에 u. 이렇게 쓸 수 있었지. 그리고 여기서 법공률에 관한 거 공식이 하나 더 있네. 공간이 없으니 여기다 써요. 마이너스 사인 붙이고, VP의 제곱에 D. 우리가 이거 함수. VP U 그 다음에 VP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또 같은 게 야코빈열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 자, 지금 뭐가 되게 많아. 혼동될 수 있는 게. 그치? 그리고 이거를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모양연산자로 쓸 수도 있고, 지금 너무 뭔가 많아서 혼동된. 됐지? 그래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렇게까지 했고, 네 번째가 그거야. 요거 이름 지오데시 커버처. 그리고 네 번째가 가우스 공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 2분의 카파 1, 카파 1과 카파 2를 곱한 거. 근데 이거랑 같은 거 EFG LMN 디터미넌트 SP 모양연산자. 이거 하려고 모양연산자 배운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VP와 WP를 외적시켜도 가우스 공률이 나오고. 그다음 다섯 번째. 요거는
이제 평균 곡률 공식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가 E, F, G, L, M, N, GL, EN, 마이너스 E, F, M 2분의 1의 트레이스 S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또 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주곡률을 빼먹었네. 측지곡률까지 하고 주곡률을 빼먹었다. 주곡률을. 자, 다시 줄게요. 주곡률부터 해볼게요. 이거. 자, 4번. 우리 주곡률은 어떻게 됩니까? 주곡률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야. 그치? 그래서 카파1, 카파2야. 그러니까 카파1, P라고 하는 녀석은 애초에 정의 자체가 큰 거야. 맥시멈의 카파 서브 N 법곡률 이거든. P에서 VP 방향으로 가네. 집합이 아니라 이렇게 써야지.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카파 서브 2 얘는 이제 가장 작은 거 주곡률 중에서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주곡률, 영어로는 뭐라 그러지? Principal Curvature. 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SP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 SP 이런 형태를 쓸 수 있고요. 이때 우리가 얘가 바로 고유 값에 해당하는 주곡률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원을 주벡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주벡터이자 얘는 고유 벡터예요. 얘도 주벡터이자 고유 벡터. 얘는 주곡률이자 고유값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주방향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얘를 이렇게 써도 돼. 카파1, 카파N의 제곱이니까 카파N을 요 녀석의 코사인, 그러니까 코사인 하려면 세타를 알아야 되긴 하지만 지금 쓰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주곡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다시 K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식이 VP, WP 외적한 거의 제곱. 그 다음에 SP, VP, SP, WP. 이 녀석에다가 VP와 WP를 내적한 거. 얘네들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른다? 가우스 커버처. 그러니까 가우스 곡률 이라 부르고, 여섯 번째 H라고 하는 녀석은
카파 1과 카파 2고 얘는 이제 2가 있으니까 2에다가 EG에서 F제곱 빼고 GL EN 빼기 EFM 이런 공식이 나오고 2분의 1의 트레이스 SP고 이름이 바로 민 커버죠. 한국말로는 평균 공률. 총 6개네요. 정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자, 그냥 커버처, 그냥 공률, 법공률, 측지공률, 주공률, 가우스 공률, 평균 공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공률을 배웠고 공률 중에서도 이제 얘네들이 각각의 정의가 있긴 했었어. 법공률과 측지공률. 아, 근데 잘 기억이 안 나. 복잡하기도 했고. 그거는 까먹어도 되고, 결국에는 법공률과 측지공률, 법공률, 측지공률을 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법공률이죠. 법공률 중에서 큰 값, 작은 값을 주공률이라고 하고 그 주공률들의 곱을 가우스 공률, 평균을 평균 공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경우고 조각사상이 정해져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정하거나 그럴 때 이제 문제 풀 때 사용하는 게 이거였는데 이제 2.5절 같은 경우에는 음함수로 이제 함수가 표기가 되어 있을 때 주공률은 어떻게 구하고 뭐 주벡터는 어떻게 구하고 주벡터일 때 동지 조건 이런 것들 확인할 거고 가우스 공률은 또 어떻게 구할 것이며 그 다음에 법공률은 또 어떻게 구할 것이며 그런 공식들이 있어요. 평균 공률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2.4절의 문제 풀 때 팁이야. 팁. 2.4절에 있는 문제 풀 때 팁.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요거 어떤 조각 사상을 하나 설정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패치맵을 하나 설정을 해요. 아니면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으면 완전 땡큐고. 그럼 그걸 토대로 이제 E, F, G, L, M, N, U까지 구해요. 그니까 이제 사실상 LMN을 하려면 U를 구해야 되고 결국에는 조각사상을 미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조각사상을 미분을 해야 얘가 나오는 거거든. 그랬을 때 이게 제1 기본 계수, 제2 기본 계수. 그리고 이걸 구하려면 결국에는 U라고 하는 XU, XV 외적값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구하면 이제 우리가 누굴 구할 수 있겠어? H. 그러니까 가우스 공률과 이걸 구할 수 있어. 가우스랑 평균 공률을 구할 수 있어. 그럼 구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카파 1과 카파 2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걸로 구하는 거야.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카파 1과 카파 2. 이때 카파 1이 당연히 더 2보다 커야 돼. 이런 식으로 이때 딱 설정을 해요. 그럼 이제 이거 카파 1과 카파 2 그러니까 주공률까지 구했어. 그 다음에 이제 전공률 구하는 거야. M에 대해서.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패치맵 설정한 걸 가지고서 이 패치맵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는 반드시 조각사상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범위. 그 두 변수에 대한 UV 범위가 중요해. 그래야 전공률을 구할 수 있어. 회전하는 거면 0부터 2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잘 정의를 해줘야 돼. 그래야 요거의 M의 카파 DS를 구하지. 아니 카파가 아니라 KDS를 구하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X 6,V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에서 쓸모가 있는 거냐면 XU 곱하기 V가 U에서 약간 구한 거 쓸모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구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주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야. 주 벡터를 구하려면 SP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이용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SP의 뭐 V1이라고 할까? 이게 카파1의 V1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이때 V1을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V1은 사실 AXU 더하기 BXV거든. 이거를 이제 행렬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XU와 XV는 조각 사상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하면 나왔어도 패치맵을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A, B 놔둬서 이거 해가지고 막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A, B 줄 중에 하나의 값을 구할 거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 값 구했으면 너무 쉬워. 무조건 1 나와야 되거든. 1 나올 수 있도록. 아니면 이게 헷갈리면 제곱해. 자, 참고 우리가 이제 X축 둘레로 회전시킨 걸 원한면이라고 불러. X축 휘리릭 회전. 그러면 원한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패치맵이 어떻게 주어져야 되냐면, 이것도 알고 있어야지 편하지. 어떤 하나의 함수 y는 fx라고 하는 이 함수를 회전시켰다고 했을 때 쓰면 u에다가 fu, 그 다음에 회전시킨 각도가 코사인 v야. 그리고 fu 사인 v야. 이런 식으로 원하면은 딱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 패치맵을 설정할 거면 이렇게. 그래, 패치맵을 설정을 해야 되겠지. 근데 어떤 하나의 함수가 알파 t ft라고 써져 있으면 공식 이용해서 가우스분율, 평균분율 그거 외워. 편해.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즉,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쫙 이거를 이제 다시 리마인드 해봤고,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린다. 외울 만한 포인트 잡아줄게요. 그게 바로 일단은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 지금 요 파트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쫙 정리를 해요. 요거 이제 조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는 외우고 있어. 요거 일단 별표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는 다 알아. 요것도 진짜 대체 오케이야. 요것도 오케이야. 오케이지만 요게 살짝 생소해. 그러니까 요거 일단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스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문제풀이 할 때 어떤 식으로 흐름이 가는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원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놓는 거 외워두자. 좀만 쉬었다 할게요.